디톡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옆에 김태원 박사 나오셨고 저쪽에 양찬성 프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서 오신 양찬성 프로. 저 제때 도착했는데요. 정시 도착. 겨우겨우. 그러니까 겨우겨우라뇨. 겨우겨우였지. 아, 네. 제가 더 일찍 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실체를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설명은 듣는데 명확하게 좀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 가상화폐 하면은 예전에 그 김정남 아들 김한솔 그 구출했다고 말하면서 자유조선이라고 네. 본인들이 밝히면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이제 좀 후원? 들었던 거, 예, 네. 맞아요. 후원 후원금을 했었죠. 가상화폐로 했었다고. 아, 그 정도 얘기 그 말고는 진짜로 가상화폐를 맞아요, 받았대요? 맞아요. 후원금을? 예, 예. 어. 그래서 그런 이슈 이외에 이제 주위에서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이제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우리 이제 양프로의 네. 경험담 이런 거 말고는 저는 굉장히 아직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해요. 저는 예. 생소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접해보질 못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는 못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뉴스를 떠들고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양찬성 프로가 사실 그쪽으로는 이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상화폐로. 그럼 가상화폐가 잘 알고 계시니까 가상화폐가 뭔지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봐 저같이 주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좀 간략하게 쉽게, 예. 좀 쉽게. 응.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사이버머니 아니면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랑 비슷한 조건인데. 그건 되게 쉬운데 그러면 그렇죠. 돈 굉장히 주고 쉽죠. 도토리 진짜? 사는 네. 거잖아. 그럼 근데 나도 이제 할수 이 있는데? 생태계가 싸이월드 아니고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다. 그게 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싸이월드에서는 어렵잖아. 우리가 도토리를 롤에나 아니면 뭐 스킨을 사면은 사죠. 싸이월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음. 이 사이버머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서로 오케이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막 네.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예. 하잖아요. 그거는 뭐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화폐라는 단어를 붙이긴 한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실 그래서 화폐라고 볼 수는 없죠. 뭐 화폐의 정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되잖아요. 이 종이컵은 얼마, 이 마이크는 얼마, 그쵸,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요거는 뭐 이게 500원에 500원, 뭐 100만에 100만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 변화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화폐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어서 뭐 중앙은행 특히 한국은행이나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것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또 가상화폐 종류가 종류들. 네.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네,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하고 뭐 이더리움 네. 또 하고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네. 나한테 한번 그 차트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가상화폐 종류마다 이제 가격이 네, 계속 다 변하는 게 다르죠. 엄청나게 많은 차트로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국가별로 세부화돼서 잘 된 곳들은 그 가상화폐 종류별로도 뭔가를 잘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국가별로도 아니고 정비를. 거래소별로도 달라서 거래소별로도. 한국에도 거래소가 지금 뭐 최소 활동하는 거래소가 수십 곳 그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 화폐라기보다는 주식 새로운 종목의 주식으로 보는 게 차례가 주식? 맞지 않아요. 주식은 각 기업마다 성격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뭐 시가총액도 다르고 너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정의가 현재 부르기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의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자산, 가상자산 눈에 가상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이와 같은 부동산이나 뭐 동산이나 이런 거 말고 가상자산 쪽으로 보는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가상화폐라는 말이 좀 지금 얘기한 예. 것처럼 좀 안 맞는 게 이 가상화폐로 직접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네.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하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실물을 사는데 쓰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막 중국이랑 막 투자를 받아갖고 네네. 아시아 쪽에서 자기들 허브가 되겠다라고 네.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가장 큰 그 사람들이 이걸 실물 경제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데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 내가 가상화폐로 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시각각 가치가 바뀌니까. 네. 그렇네요. 어, 뭘 어.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무슨 어떤 가상화폐는 이게 뭐 1달러당 얼마 아니면 네. 뭐 한 한 개당? 비트코인당 네. 뭐 4천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이게 뭐 떨어지기도 몇십만 원 떨어져 하고 있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고.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음. 실제로 비트코인 몇 개 사가지고 초창기에 샀던 사람 중에 그걸로 차 산 사람 봤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수입차.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힘을 갑자기 어느 가지고. 날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계속 비트코인으로 제가 모셔다 드리면 안 돼요. 계속 그래요. 차를 주차장 밑에 보여주셨어. 내려왔는데 싶어서. 그랬더니 막 이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현금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어우 젊은 그래서 친구가 그런 몇몇 케이스 때문에 네. 2017년도 맞나요? 네, 그때 17년에서. 굉장히 선풍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모르면 되게 도태되고 바보 되는 건가라는 위기의식을 그렇죠. 네. 느낄 만큼 뉴스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도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를 네. 못하는 나도 입장이라서 아직 잘 네. 사실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저는 네. 또 아까 이렇게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아는 양 프로가 또 가상화폐 관련돼서 피싱을 당해서 아. 그 가상화폐를 왕창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본 저로서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가상화폐 세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범접하기 힘들고 까딱 잘못하면 뭐 날릴 수도 그렇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들어요. 자금적인 면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곤 하지만 오히려 체감하는 그 마인드에서는 맞아요. 훨씬 더 이렇게 진입하기가 저 같은 사람은 좀 맞습니다. 어려운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누가 주식하는 분께서 권유를 하셔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샀었는데 굉장히 처음에 좋았었어요. 비싼 화폐 아니에요? 그 가상화폐들 중에서도 좀 비싼 거.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네. 가상이니까 얘를 쪼개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이크나 종이컵 하나만 딱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1만 원 사야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1000만 원 약간 안 되는데 0.01개 그렇죠. 이렇게 사도 되는 거예요? 네, 0.1개 사면은 10분의 1 되고 어. 0.01개 사면 10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쪼개지는 10만 원만 단위는 있으면 무한정이에요? 비트코인은 10만 원치만 사도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걸 팔아버리는 사람이 네. 많아지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수요 공급 곡선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면 네. 본인은 샀던 것보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자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실체가 없는데 뭘 사?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누군가 이제 금하고 비교를 하는데 금은 금하고 보이잖아. 다이아몬드는 금은 네. 이게 실물이 있고 생각해봐. 금은 네. 어쨌든 실물이 있고 맞아, 이게 맞아.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처음에 발행했을 때 그럼 비트코인을 처음 발행했던 그 개수와 비트코인 양은 또 정해져 있어요.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게 누가 그걸 누가 무한히 나오진 않고 누가 이게 정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과 영역이라서 그래? 들어도 간단하게 모르겠네. 해주면 이 컴퓨터가 계산을 이과 하잖아요. 이과요? 문과예요. 문과잖아. 문과인데 제가 디지털 쪽이 조금 더 잘하니까 약간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문과라고 막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은 그 음. 계산값을 가지면은 그걸 채굴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아, 계산이 맞아요. 그거 끝나면은 들어봤어요. 이제 네. 비트코인이 뭐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컴퓨터로도 굉장히 충분한 양이 나왔고 아니 잠깐만 뭐 계산 그 네.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네, 그 연산을 하면 그 네. 연산의 과정에서 코인이 생긴다고. 네, 그게 보상으로 나오는 거죠. 나온 채굴 거예요? 자체를 약간 사기나 네. 무슨 범죄 비슷하게 어. 취급하던 때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기한 개념이잖아요, 사실. 음. 컴퓨터가 얘가 열심히 혼자서 뻑뻑뻑 돌리면은 돈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사실 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저도 사기꾼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 지금 내 눈엔 근데 여전히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내가 컴퓨터가 뭐 채굴 컴퓨터가 한 10대가 있는데 네. 지분 한 대 사면은 맞아. 내가 1년에 얼마씩 돈을 주겠다 라고 하고선 실제로 채굴을 안 하고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작전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아니고 네, 컴퓨터가 좋으면 좋아서 연산 능력이 뛰어나면 음. 그러면 그럴수록 많이 많이 나오죠. 채굴을 하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때 게임 하시는 분들이 채굴장 때문에 맞아요, 그래픽 카드 맞아요. 비싸서 못 사겠다고 어. 굉장히 아. 싫어하는 분이 있었죠. 나는 웃긴 게 학교 후배 한 분이 그 자기가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래서 4억을 냈어. 4억인데 막 큰 4억은 아니고 그냥 일반 3층짜리 양옥집 그거 갖다 이제 좀 손을 봐가지고 4억으로 쓰는 지하에다 채굴장을 만든 거야. 지하에다 채굴장을 만드는데 네. 수십 대가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양도 고사양이고 이게 막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너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거기에다가 약간 후드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갖고 위쪽으로 해서 열기를 위 밖으로. 채굴기로 네. 난방을 한대요. 네, 진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겨울 난방비를 줄였대.
아,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 겨울 네. 난방비를 줄인 걸로 채굴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네. 여름에 그걸 냉각시키는데 돈을 때려 아, 막는 그러면 거지. 이거 아, 역으로 그렇게 막 채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 스팟을 찾으려면 네. 난방비가 안 나오는 데를 치면 알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이게 건물 그쵸, 자체는 그쵸. 있는데. 그게 어. 가정전기는 현재 가성비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제 산업전기를 사용하는데 정부 지원으로 해주는 데가 아. 있잖아요. 불법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아, 불법이 그걸 되죠. 써먹고 네. 그래서 그것 그게 때문에 불법. 한동안 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예. 전기요금이 팍 오르면은 음. 이게 뭔가 사고가 아. 났든지 그래서 이제 아니면 검열을 채굴장이다. 들어가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만약 계약한 걸로 해서 자기가 뭐 쓴 만큼 내겠다고 하면은 말리진 상관이 않지만 없는데. 만약에 뭔가 이제 원래 계약한 음. 내용이랑 다르면은 뭐 경고장 보낸 거 맞아, 전기 맞아. 끊어버리고 가정용 전기로 바꿔버리고 음. 이런 소송이 있어요. 일단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가가지고 네. 그 디지털화돼 있는 양찬성 프로가 네. 왜 비트코인을 해서 번 돈을 날린 겁니까? 사기를 당했지 참. 네네네.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피싱.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심지어 그래서- 외국에서 당했잖아요. 그게 국제적으로. 외국 갔다 온 직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먼저 순서대로 네네. 말씀드리면 한참 잘 보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UFC 도쿄 대회에 일 때문에 갔다 왔었고요. 네. 그 다음날 지방 일정이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게 갔다 오고 그리고 이틀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 거래소 빗썸 아이디하고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 이거를 돈을 뭐 빼내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일부러 비밀번호를 다 틀리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날 갔다 와서 비밀사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아이디가 해킹 시도가 있었다. 지금 들어가서 처벌하면 쳐보니까 비밀번호 5 이상에 틀렸다고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5번 네. 한번 넣어봤다는 그렇죠. 걸 말하네요.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눈 반감고 네. 쳐봤는데 뜬 거예요. 첫 단추가 건너면서부터 이제 아. 거기에 제가 맛이 간 거죠. 지난번에 양프로가 알려준 그 해킹 뭐 아니면 네. 피싱 피하는 법 네. 그게 이제 다 그냥, 실전. 그냥 나온 게 그렇죠. 아니에요. 실전에서 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생한 겁니다. 네. 직접 경험. 네,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음. 직접 얘기도 해보고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해봤던 음. 내용인데 그때도 이제 이미 2차 인증이랑 2차 이런 과정들은 돼 있었는데 이제 누출된 것만 이더리움 100개 100개? 네, 100개. 100개면 비트코인이 많은 거 아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확실히 기억이 비트코인이 안 나요. 그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비트코인 몇백 안 할 때. 몇백 안 할 때? 네. 와, 몇백 안할 때. 몇백 그래도 안할 때. 토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20 그때 20몇만 원 같은 몇십만 원 하지 않을 때 한참 때는 피해액이 대략 한 3억 몇천까지 아. 갔었죠. 그리고 네, 그게 얼마인지 보고 있었으면 있어요. 양프로가 차를 샀지. 엄마 그쵸. 차 지금 엄마 차 타고 몰고 있는데. 나는 서울에서 차 볼 운명은 아닌가 보다. 궁금했던 게 오늘 이제 가상화폐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는 세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가상화폐는 그러면 세금을 기존에는 어떻게 냈던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정부가 방식을 바꿀 조짐을 보인다고 이제 약간 그쵸. 세금을 보도가 됐던데. 세금을 안 네. 냈죠. 안 냈죠. 지금까지 네. 하나도 안 냈던 하나도 거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어.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뭐 세금을 매기려고 네. 해도 매길 방법이 그렇죠. 그렇죠. 애매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정부도 우리랑 비슷했던 거야. 잘 몰랐어요. 이걸 쟤네가 뭐 뭘 어떻게 해서 해야 뭐 되는지. 돈이 얼마라는데 뭘 채굴을 한다는데 네. 그 개념을 아는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거의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몰라. 맞아, 어렵다기보다는 얼핏 들었었던- 너무 낯선 개념이라서. 이게 네. 이런 거를 갖다 세금을 매기려면은 그런 뭐 거래 그런 화폐 거래소 네. 이런 데다가 그 일일이 그거를 다 받아서 뭔가 네.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찬호 PD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도 과제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지 얘네한테 네.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지난 한 1, 2년간 왜냐면 가상화폐가 딱 등장하고 나서 이게 뭐야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이게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조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상태인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세제도를 조금 얘기하자면은 개인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열거주의라고 해서 우리 월급을 받을 원청 징수를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 노동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몇 %를 가져간다라고 정확하게 열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버니까 무조건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그치. 근데 내가 비트코인으로 해서 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명목은 보고 몇 %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열거주의 반대 얘기를 하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억을 벌면은
포괄주의라고 해서 포괄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아. 돈을 벌면은 열거가 이게 항목이 없더라도 이 돈을 대해서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세가 토탈 가능하거든요. 액수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열거주의가 아니라 아주 포괄주의. 되게 러프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 뭐 과세 얘기도 현재 조세 편의주의라고 네, 하는데 네, 네. 개인한테 어떻게 벌었는지 더군다나 가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음. 막상 저도 지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뭐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과세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다 직접 때려버린 거죠. 네, 이게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특히나 이 가상화폐 쪽은 사실 세무사들이 왜 있겠어요. 세금 내는 게 복잡해서 어려워서 세무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가상화폐 쪽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도 잘 모르겠고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 가상화폐가 사실 그 뭔가 네. 새로운 디지털 네. 경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 좀 소액으로 결제하는 가상화폐들은 네. 세금을 뭐 매기지 말자라는 맞아요. 뭐 제한까지 네. 넣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다른 곳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법제화가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거는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쪽의 법제나 이런 게 좀 너무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네,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됐는데 이미 우리한테 그냥 너무 가깝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양프로처럼 가슴 아픈 사연 없이 우리가 또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잘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디톡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인사를